그래서 오늘 사실 표 박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What Women Wan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표창원 박사님께 여자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들은 어떤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워낙 사실 요즘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 사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정리된 걸 이렇게 뚜루루 이렇게 봤는데 그저께도 있었고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계속 뭐 마트 주차장에서 당하고 뭐 길 가다가 당하고 뭐 집 앞에서 당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묻지마 범죄가 여성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신 만큼 오늘도 이제 머리서 강연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오셨는데 어렵게 진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주신 만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앞으로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실 많은 여성분들에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유형과 또 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 대처한다는 말이 좀 쉽지 않은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타겟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 힘이라고 어떤 좀 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그것이 좀 궁금해요. 가장 핵심은 비겁함이죠.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범행이 쉽기 때문이거든요. 용이하다. 저항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선입견이 있고. 물론 안 그런 여성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그런데 과거에는 왜 여성 대상 범죄가 지금보다 좀 더 적었느냐라고 네. 한다면 범죄의 효과면이죠.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과거에는 주로 이제 현금 소지 중심이었잖아요. 또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다라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성적인 부분, 아니면 뭐 분노 표출, 이거 이외에는 얻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사회 활동도 많아졌고, 플라스틱 머니, 카드 중심, 그래서 계좌 내에 있는 것들, 계좌에 없다 하더라도 현금 서비스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얼마든지 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남성보다도 범행을 하기가 용이하고 저항이 좀 아무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또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범행 이후에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 대상 범행을 자꾸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그 충격이 심하시고, 그 다음에 범행 이후에 혹시라도 보복이라든지 또는 또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또는 신원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주변에 좀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생기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서 그렇죠. 과거보다는 훨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에 대한 또 신변에 대한 보호를 해드리니까 꼭 그 신고를 해주셔서 여성 대상 범죄만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공동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 좀 무섭거나 좀 혹시 뭐 귀찮거나 어차피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한 건이라도 더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많이 신고하고 더 많이 씩씩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제가 듣기로 범죄자들이 특별히 노리는 어떤 여성의 모습? 뭐 이런 저 여자다라고 딱 타겟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요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있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대중매체 등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과 실제 발생하는 범죄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는 주로 여성의 옷차림이라든지 혹은 뭐 미모, 외모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져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짧은 치마를 입었다거나 하이힐을 신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외모에 뭐 머리가 길다든지 뭐 네, 이런 맞아요. 빨간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범죄자들의 심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쫓기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있고, 누가 개입하지 않을까, 또는 예기치 않은 저항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내가 검거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그들의 뭐 머리를 꽉 그 잡고 있는 그런 인식이고 강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택하는 제일 원칙은 범행하기 쉬운 대상이에요. 범행하기 쉽다는 게 뭘까요? 가장 쉬운 대상은 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혼자서 인적이 드문 곳 이러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늘고 있는 범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을 이렇게 그 이어폰, 헤드폰 등을 착용하시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 거리를 걸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범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쉬운 타겟이 되는 거죠. 어떤 상태이건 간에 본인이 과연 누군가의 입장에서, 범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범행하기 쉬운 현재 상태인가, 이 부분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가능하다면 밝은 곳, 사람 많은 곳, 또 동행이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많이 드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박사님 듣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떤 넌 여자니까 밤늦게 다니면 안 돼. 넌 여자니까 뭐 혼자 골목길로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고3 때 이제 밤 12시에 집에 오고 그러면 오빠가 항상 큰 길까지 나와서 이제 골목까지 계속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조심해라는 것이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책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 사실 야근하고 혼자 택시가 골목까지 안 들어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되게 힘이 없는 상태로 지쳐서 골목에 들어가서 집으로 가다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늦게 들어가는 여자가 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럼 결국 범죄를 당한 건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죠? 네. 범죄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여성상 범죄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통계적으로 보자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남성이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 남성이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밤거리에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신다. 똑같이 타겟팅이 되죠?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 머깅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는 아리랑치기, 퍽치기 이런 용어들을 쓰죠. 뒤에서 와서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지갑을 빼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10대들이 돌 같은 걸로 그냥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들고 지갑 다 빼가기도 하고요. 범죄를 당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행 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성의 어떤 특성이 아닌 범행을 하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뭐냐,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그런 권리는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범행을 막아야 될 책임은 누가 얘기했느냐?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밤늦게 뭐 동네 뛸 때 이어폰 끼지 마라. 뭐 마트에 갈 때, 밤에 갈 때 혼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여성으로서는 좀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안전하려면 이어폰은 나는 안 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 책임이 이어폰 낀 사람에게 약간 주어지는 듯이 막 기사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범죄를 당하는 것은 그런 행동 탓인 것이지 절대 여성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책임과 예방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되게 그걸 쉽지 거꾸로 않은 것 접근하시니까 문제예요. 오히려 자꾸 그런 책임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리게 되면 사실은 피해 당할 이유가 없는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도 위축시키고 제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을 자꾸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그러한 수동적인 특성들이 여성 전반에 퍼지게 되면 범행을 저지르려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 일반을 쉬운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범행이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성들이 까칠하고 피해 잘 당하지 않고 반격도 가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남성들이 알 경우에는 쉽게 범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까 호신 뭐 이런 거 호신용 제품 뭐 갖고 다니면 되나요? 라고 살짝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 저 이것도 사실 무섭던데 괜히 이렇게 스프레이 들고 찍 하려다가 그 스프레이가 다시 힘이 꺾이니까 약하니까 손목 꺾여서 다시 내 눈에 들어올까 봐. 그럼 호신용 뭐
뭐 3단봉 이런 거 갖고 다녀도 그 3단봉에 내가 맞을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갖고 다니면 좀 나을까요? 글쎄요, 검도를 마음에 배우는 안정을 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있으니까 누가 덤벼도 나는 대응할 수 있어. 그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면 침착할 수 있게 되고요. 침착하게 될 경우에는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호신용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과신할 경우에 위험한 상황으로 오히려 경계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호신용품을 사용하려다가 전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극만 하고 또는 그것을 도로 뺏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차라리 호신용품이 없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성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갖고 다녀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갖고 다니는데 갖고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갖고 다니지만 갖고 다니지 않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세상에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호신용품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정답이 아니라 정말 호신용품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소지만 하고 다니시면서 그걸 믿으시는 거는 사실 별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